회장님, 그 커피 마시면 안 돼요. 그날 한 빌딩 청소부가 갑자기 세계적인 기업 회장의 중요 회의에 뛰어들어 커피잔을 빼앗았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2024년 12월 새벽 4시 낡은 알람 소리가 내 좁은 원룸을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지, 27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졸업. 하지만 지금은 야간 청소 알바, 작은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 다크서클이 눈 밑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머리는 푸석푸석, 손은 세제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전기세 미납 18만원, 인터넷 요금 미납 9만원, 월세 연체 2개월 240만원 그리고 가장 큰 문제, 학자금 대출 1억 2,700만원. 저는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컴퓨터공학 학위, 학점 3.8. 하지만 졸업 후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테크 기업들의 대량 해고, 네이버, 카카오, 쿠팡 모두 채용 동결, 취업에 127번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거절.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만 다른 지원자로 결정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27살, 1억 2,700만원 빚, 야간 청소 알바, 이게 제 현실이었습니다. 평일 야간 청소 알바 밤 11시 새벽 6시, 식당 서빙 알바 오전 8시 오후 4시, 하루 수면 3시간, 월 수입 청소 알바 180만원, 서빙 알바 100만원, 합계 280만원, 월 지출 학자금 대출 상환 120만원, 월세 120만원, 공과금 20만원, 합계 260만원, 남는 돈 20만원, 20만원, 한 달 식비, 교통비, 모든 것, 하루 6,666원, 새벽 4시 30분, 저는 낡은 청소복을 입었습니다. 파란색 셔츠, 이름표 민지, 거울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대 졸업장이 이렇게 무용지물일 줄이야.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새벽 5시 저는 2010년식 아반떼를 탔습니다. 주행거리 28만 킬로, 히터 고장, 에어컨 고장, 하지만 달립니다.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12월의 서울, 새벽 공기는 차갑고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제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추워.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늦으면 월급에서 깎입니다. 오전 6시, 한빛테크놀로지, 유리와 강철로 된 5층짜리 현대적 건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가장 핫한 AI 스타트업, 시리즈 C 펀딩 완료, 2천억 원 투자 유치, 포브스 선정, 주목해야 할 AI 기업 10.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 알바였습니다. 건물 경비 김 과장님이 저를 확인했습니다. 민지 씨, 출근이야? 네, 과장님. 오늘 춥네. 조심해. 네. 들어가. 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거대한 로비,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창, LED 스크린에 AI 데이터 흐르는 중, 복도 양쪽 유리로 된 회의실들, 화이트보드에 복잡한 알고리즘들, 실험실, AI 로봇들이 조용히 움직이는 중
이곳이 미래구나. 저는 한때 이런 곳에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서울대에서 공부할 때 꿈꿨던 곳. 하지만 지금 저는 청소복을 입고 이 꿈의 공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바닥 닦기, 유리창 닦기, 쓰레기통 비우기, 2층 사무실, 책상 닦기, 바닥 청소기 돌리기, 쓰레기 수거, 3층 회의실, 회의 테이블 닦기, 화이트보드 지우기, 의자 정리, 4층 실험실, 조심스럽게 청소, 장비 건드리지 않기, 바닥만 닦기, 5층 경영진 사무실, 가장 조심스럽게, 고급 카펫 청소기, CEO 사무실 청소, 밤 11시까지 5시간 쉬지 않고 시급 18,000원, 일당 9만원, 오전 7시 건물은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오전 9시에 출근합니다. 저는 그 전에 끝내야 합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저 혼자 걸레질, 무릎이 아팠습니다. 허리도 아팠습니다. 손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복도 끝, 거대한 유리창,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창밖, 한강뷰, 남산타워, 반짝이는 도시 불빛들, 저 안에는 성공한 사람들이 살고 있겠지. 테슬라 타고, 펜트하우스에 살고, 걱정 없이 살고, 나는 언제쯤 저렇게 살 수 있을까?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준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준호 자기야, 일 어때? 준호 너무 무리하지 마. 준호 사랑해. 준호, 제 남자친구 1년 전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라고 했습니다. 작은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월급은 많지 않다고, 저처럼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를 이해해줬습니다. 준호와 있을 때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보고 싶어. 주말에 보자. 금요일,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입금 180만 원. 현재 잔액 181만 2천 원. 하지만 즉시 자동 이체들. 학자금 대출 상환 마이너스 120만 원. 월세 마이너스 60만 원. 잔액 1만 2천 원. 12,000원. 일주일 식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빚을 갚지. 토요일 아침 8시 저는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행복식당, 오래된 한식당, 낡은 테이블, 기름때 낀 주방. 저는 서빙 앞치마를 입었습니다. 분홍색 앞치마, 이름표 민지, 5번 테이블, 김치찌개 2, 된장찌개 1. 네, 하루 종일 뛰어다니며 주문받고 음식 나르고 테이블 닦고 오후 4시 8시간 팁까지 합쳐서 12만 원. 하지만 너무 피곤했습니다. 발이 아팠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토요일 저녁 준호를 만났습니다. 작은 피자 가게 10,000원짜리 피자 하나. 우리 둘이 나눠 먹었습니다. 민지야, 너무 피곤해 보여. 괜찮아.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더 도와주고 싶은데. 괜찮아, 준호야. 너도 대출 있잖아. 그래도 너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기 싫어. 준호는 평범한 개발자였습니다. 낡은 청바지, 싸구려 티셔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민지야, 언젠가는 내가 돈 많이 벌게. 그래서 내 대출 다 갚아줄게. 그리고 우리 제대로 된 삶 살자.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꿈이네. 꿈이 아니야. 약속이야. 일요일. 처음으로 쉬는 날. 저는 12시간을 잤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했습니다. 일어나서 거울을 봤습니다. 다크서클이 조금 옅어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조금 나아질까? 하지만 월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밤 11시, 저는 다시 한빛 테크놀로지로 갔습니다.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3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화이트보드를 닦았습니다. 복잡한 AI 알고리즘들, 신경망 다이어그램들, 이런 걸 이해할 수 있었는데, 서울대에서 배웠던 건데, 잠시 멈춰서 다이어그램을 봤습니다. 합성곱 신경망, 역전파, 경사하강법, 제가 사랑했던 것들, 하지만 지금은 그냥 지워야 할 것들. 저는 화이트보드를 깨끗이 닦았습니다. 새벽 4시, 청소가 끝났습니다. 저는 청소 도구를 정리했습니다.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집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건물 뒤쪽 출구로 향했습니다. 뒷골목,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쓰레기통 옆,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으윽, 신음소리. 저는 멈춰 섰습니다. 노숙자인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60대 정도, 낡은 옷, 더러운 얼굴, 떨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는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했습니다. 불규칙했습니다. 호흡, 얕고 빠르게. 이건 심장마비야. 아니면 뇌졸중. 저는 즉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119 신고 센터입니다. 한빛 테크놀로지 뒷골목에 사람이 쓰러졌어요. 반응이 없어요.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아요.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5번 길. 건물 뒤편이요. 지금 출동하겠습니다. 전화 끊지 마시고요. 환자분 숨 쉬세요? 저는 노인을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아주 약해요. 따뜻하게 해주시고 움직이지 마세요. 구급차 10분 안에 도착합니다. 10분. 가장 긴 10분이었습니다. 저는 제 재킷을 벗어 노인에게 덮어줬습니다. 아저씨, 버티세요. 도움 오고 있어요. 괜찮아질 거예요. 노인은 눈을 반쯤 뜬 채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위잉, 위잉.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빨간 불빛, 사이렌. 2명의 구급대원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세요? 여기요. 그들은 노인에게 달려갔습니다. 남성 60대 추정. 반응 없음. 맥박 약함. 뇌졸중 추정. 산소 마스크. 혈압 측정. 심전도. 지금 병원 가야 합니다. 들것에 노인을 실었습니다. 보호자세요? 구급대원이 저를 봤습니다. 아니요. 그냥 발견했어요.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정보가 필요해서요. 네. 저는 구급차에 탔습니다. 15분 후,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실. 노인은 즉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 남았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 형광등 불빛, 소독약 냄새. 30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40대, 피곤한 얼굴. 환자분 보호자세요? 아니요. 그냥 발견했어요. 그렇군요.
의사가 차트를 봤습니다. 환자분은 허혈성 뇌졸중입니다. 뇌혈관이 막힌 거예요. 괜찮아지실까요? 지금 즉시 혈전용해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CT를 찍어야 해요. 알겠습니다.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요? 환자분 신원 확인이 안 돼요. 보험증도 없고, 지갑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이 없으면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구급차 비용이 30만 원, CT 촬영이 50만 원, 응급실 진료비까지 합치면 100만 원 정도입니다. 제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료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응급 안정화는 해드립니다. 법으로 정해진 거라서요. 하지만 그 이상은 보험이나 선수금 없이는 CT도 못 찍고 혈전용해제도 못 줘요. 그럼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갑 안 5만 원, 마지막 돈, 이번 주 식비 전부. 이걸 쓰면 일주일 동안 굶어야 합니다. 하지만 노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약한 맥박, 떨고 있던 몸,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저는 눈을 꽉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2-13 5만 원. 선생님, 의사가 저를 봤습니다.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선수금 낼게요. 저는 5만 원을 꺼냈습니다. 의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확실하세요? 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의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건 정말 착하신 분이시네요. 바로 CT 촬영 시작하겠습니다. 5만 원은 접수처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텅 빈 지갑을 봤습니다. 잔액 0원. 1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젯밤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었습니다. 자판기에 스낵들을 봤습니다. 1,500원. 살 수 없었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CT에서 뇌졸중이 확인됐습니다. 일찍 발견했어요. 혈전용해제 투여했습니다. 살아나실 거예요? 네. 당신 덕분입니다. 119 안 불렀으면, 선수금 안 내셨으면 못 살렸을 겁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살았구나. 비록 제 일주일 식비가 날아갔지만 사람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금 쉬고 계시지만요. 잠깐이면 괜찮습니다. 저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방, 흰 벽, 의료 장비들, 노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링거, 모니터에 심박수,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노인이 저를 봤습니다.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으로 고마움. 저는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푹 쉬세요. 노인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제 손을 잡으려는 듯 저는 노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제 안전하세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렀습니다. 저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새벽 7시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 새로운 하루. 하지만 저는 영원, 집에 가는 길, 텅 빈 지갑, 텅 빈 냉장고, 어떻게 일주일을 버티지. 집에 도착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빵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저는 물만 마셨습니다. 수돗물. 배가 고팠지만 참았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어떻게 버티지? 화요일. 저는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주말에만 일하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물만 마셨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수요일 밤, 저는 한빛 테크놀로지로 갔습니다.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걸레질을 하다가 멈춰섰습니다. 어지러웠습니다.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경비 김 과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민지 씨,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확실해? 진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피곤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배고픔으로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목요일, 더 심해졌습니다. 청소 중, 갑자기 무릎이 꺾였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혈당이었습니다. 5층 복도, 저는 벽에 기댔습니다. 숨이 가빴습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안 돼. 쓰러지면 안 돼. 일을 못하면 월급을 못 받아.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섰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 자기야, 오늘 저녁 먹을래?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지 미안, 오늘 야근이야. 준호 또? 괜찮아? 민지 응, 그냥 바빠. 나중에 얘기해. 저는 준호에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5만 원을 노숙자에게 줬다고, 지금 일주일째 굶고 있다고,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가장 힘든 날이었습니다. 청소 중,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쓰러질 뻔했습니다. 겨우 벽을 잡고 버텼습니다. 쓰러지면 안 돼. 하루만 더. 월요일이면 월급날이야. 그날 오후 3시, 저는 한빛 테크놀로지로 일찍 출근했습니다. 평소는 밤 11시에 출근하는데 오늘은 특별히 일찍 왔습니다. 관리자가 전화했었습니다. 민지 씨, 오늘 일찍 올 수 있어? 오후 5시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거든. 회의실 특별히 깨끗하게 좀. 네. 저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추가 근무 추가 수당. 오후 4시. 저는 5층 경영진 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복도, 회의실들, CEO 사무실. 오후 4시 30분.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케이터링 직원이 나왔습니다.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커피, 물, 다가들. 이사회 케이터링입니다. 들어가세요. 경비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서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케이터링 직원,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무도 안 보는지 확인하는 듯.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투명한 액체.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케이터링 직원은 커피잔 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서 몇 방울을 떨어뜨렸습니다. 커피 안으로. 저게 뭐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위험한 거다. 케이터링 직원이 카트를 밀고 대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지켜봤습니다. 회의실 안,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 회의, 케이터링 직원이 커피들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1명, 2명, 3명, 그리고 맨 앞자리, 나이 든 남성, 60대 정도, 회색 양복, 그 독이 든 커피잔을 그 남자 앞에 놓았습니다. 남자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커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0.1초 후면 마실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본능적으로 몸이 움직였습니다. 회장님, 그 커피 마시면 안 돼요. 저는 회의실 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청소복을 입은 여자가 갑자기 뛰어들어와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남자가 커피잔을 멈췄습니다. 입 앞 1cm까지 왔던 커피잔. 뭐야? 저는 헐떡이며 케이터링 직원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커피에 뭔가 넣었어요. 케이터링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뭐? 미쳤어? 아무것도 안 했어. 봤어요, 제가. 저는 소리쳤습니다. 주머니에서 병을 꺼내서 커피에 몇 방울 떨어뜨렸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보안팀이 달려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남자가 말했습니다. 이 청소 직원이 저 사람이 내 커피에 독을 넣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케이터링 직원이 외쳤습니다. 주머니 확인해 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작은 병이 있어요. 투명한 액체. 보안팀이 케이터링 직원에게 다가갔습니다. 주머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건 인권 침해야. 협조해 주세요. 보안팀이 그의 주머니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병이 나왔습니다.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습니다. 경찰 불러.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장. 보안팀이 케이터링 직원을 제압했습니다. 놔줘. 당신들 모르는 거야.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그를 붙잡았습니다. 한 이사가 독이 든 커피잔을 조심스럽게 들었습니다. 이거 분석해야 합니다. 즉시 국과수로 보내. 남자가 명령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청소부, 땀에 젖은 얼굴, 떨고 있는 손. 하지만 방금 회장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이름이 뭐죠? 김민지입니다. 민지 씨. 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방금 제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은 수갑을 찼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는 끌려갔습니다. 1시간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액체는 리신입니다. 극도로 치명적인 독극물입니다. 몇 방울만으로도 몇 시간 안에 사망합니다. 회의실이 다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리신? 그건 암살 시도입니다. 경찰이 신문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이 자백했습니다. 제노텍이 저를 고용했어요. 제노텍? 한빛테크놀로지 최대 경쟁사였습니다. 중국계 AI 기업, 시장 점유율 경쟁, 수조 원이 걸린 5천만 원 받았어요. 강 회장을 제거하라고. 그제야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구한 남자가 누구인지. 강태준, 한빛테크놀로지 회장, 자산 8조 원, 포브스 100, 판교의 전설. 저는 재벌 회장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강태준 회장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민지 씨. 네, 회장님? 어떻게 알았죠? 저 봤어요. 이상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병을 꺼냈을 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직장을 걸었네요. 이 회의에 들어오면서 모든 걸 방해하면서 저 사람이 죽게 놔둘 수 없었어요. 강태준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 감사, 존경, 그리고
무언가 더. 김민지 씨,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개인 번호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무엇이든 전화하세요. 그는 명함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강태준, 한빛테크놀로지 회장, 개인 010-8888-0147.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피곤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장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암살 시도를 막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가 고팠습니다. 냉장고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영원, 월급날은 월요일, 아직 3일 남았습니다. 토요일, 저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일을 해야 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몸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사장님이 물었습니다. 네, 그냥 피곤해요. 얼굴색이 안 좋은데 집에 가는 게 어때? 아니요, 괜찮아요. 일해야 돼요. 오후 2시 테이블에 음식을 나르다가 갑자기 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쿵!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하얀 천장, 병원이었습니다. 민지야? 그 목소리, 준호.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가 옆에 있었습니다. 준호야, 식당에서 쓰러졌어. 구급차 불렀어. 무슨 일이야?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김민지 씨, 깨어나셨네요. 다행입니다.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탈수로 쓰러지셨습니다. 영양실조?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마지막으로 언제 드셨죠? 의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야,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언제 먹었어? 월요일. 저는 속삭였습니다. 월요일. 준호가 일어섰습니다. 그게 5일 전이잖아. 왜 안 먹은 거야? 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 5만 원을 노숙자 아저씨한테 줬어. 죽어가고 있었어. 그냥 놔둘 수 없었어. 그래서 일주일 내내 굶었어.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민지야,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 준호가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 10만 원이 있었습니다. 여기, 가져. 준호야, 안 돼. 너도 힘든데. 민지야. 준호가 제 손에 돈을 쥐어줬습니다. 우리 같이 사는 거야. 알았지?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링거 마쳤습니다. 영양제도요. 퇴원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제발 규칙적으로 드세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호가 저를 작은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5,000원 김치찌개, 밥, 반찬, 5일 만에 첫 식사.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먹어. 준호가 웃었습니다. 체할 수 있어.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월요일, 월급날, 저는 은행 앱을 확인했습니다. 입금 180만 원, 보너스 50만 원, 보너스?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한빛테크놀로지 인사팀, 금요일 특별 활약에 감사드립니다. 강태준 회장님께서 50만 원 보너스를 승인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0만 원. 하지만 그 외에는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식당에 갔습니다. 일을 했습니다. 밤 11시 저는 한빛테크놀로지로 갔습니다. 야간 청소, 평소처럼 경비 김 과장님이 저를 봤습니다.
민지 씨, 이제 유명인이네. 예, 다들 얘기하던데. 회장님 목숨 구했다며. 아, 그거, 영웅이야, 영웅.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1층 로비.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봤습니다. 저 사람이야. 회장님 구한 청소 직원. 진짜 대단해. 속삭임들. 새벽 1시. 저는 3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강태준 회장이 나왔습니다. 회장이 새벽 1시에 저는 놀라서 멈췄습니다. 회장님, 민지 씨.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찾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아니, 문제 없어요. 당신과 얘기하고 싶었어요. 강 회장이 벤치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청소부와 재벌 회장. 이상한 조합이었습니다. 민지 씨, 하나 물어봐도 될까요? 네, 회장님? 왜 그랬어요? 예, 저를 구했잖아요. 모른 척 할 수도 있었는데, 문제 안 일으킬 수도 있었는데, 하지만 그러지 않았죠. 왜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신지는 사람이잖아요. 목숨이잖아요. 강 회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민지 씨, 제가 하나 말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그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예. 지난주 월요일 새벽 이 건물 뒤에서 제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회장님이셨어요? 네. 그 노숙자가 강태준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시험하고 있었어요. 시험? 제 아들을요. 강준호, 준호, 제 남자친구.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준호가 회장님 아들이에요? 네. 준호는 스타트업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개발자라고. 맞아요. 여기서 일해요. 한빛테크놀로지에서. 하지만 평범하게 살고 싶어 했어요. 제 그림자 없이. 그래서 허락했죠. 회사에서는 제 성을 안 씁니다. 강준호가 아니라 김준호로. 김준호. 제 성? 준호가 제 성을 쓴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니까요. 당신을 지키고 싶었던 거죠. 강 회장이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압박에서, 기대에서, 판단해서. 그래서 지난 월요일 당신을 시험했어요. 저를요? 노숙자로 변장했죠. 어떤 사람인지 보고 싶었어요. 준호가 1년 동안 당신과 만났는데 한 번도 집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얘기도 안 했고요. 왜 그런지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마지막 5만 원을 줬어요. 제가 누군지 몰랐죠. 노숙자라고 생각했죠. 아무도 아닌 사람. 하지만 그래도 구했어요. 그리고 또 다시 구했어요. 암살해서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김민지 씨, 2번이나 제 목숨을 구했어요. 그리고 증명했어요. 저는 인정합니다. 인정하신다고요? 당신과 준호를요.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야말로 제 아들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착하고, 용감하고, 이타적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회장님, 저를 강 이사라고 불러요. 강 이사님, 저 아무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뭐요? 제 아들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번 일요일 오후 6시 저희 집으로 식사하러 오세요. 가족을 만나보세요. 공식적으로.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
당신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민지 씨, 2번이나 제 목숨을 구한 분, 제 아들이 사랑하는 분, 그 누구보다 인격이 훌륭한 분, 그가 주소가 적힌 카드를 건넸습니다. 이번 일요일, 늦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멈췄습니다. 돌아봤습니다. 아, 그리고 민지 씨? 준호는 아직 몰라요. 그 애한테도 깜짝 놀랄 일이 될 거예요. 윙크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기 앉아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즉시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민지야? 새벽 2시인데. 괜찮아? 준호야.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얘기? 내 아버지에 대해서. 침묵. 긴 침묵. 알았구나. 응. 미안해, 말 안 해서. 하고 싶었는데. 괜찮아. 이해해. 정말로. 만날 수 있어? 응. 만나자. 일요일 오후. 저는 제 작은 옷장 앞에 섰습니다. 재벌집에 뭘 입고 가지? 저는 딱 3벌의 원피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두 이마트에서, 모두 3만 원 이하. 네이비 블루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가장 덜 구겨진 것. 오후 6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 열었습니다. 준호가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낡은 아반떼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검은색 테슬라 모델 S. 준호야. 알아. 진작 말했어야 했어. 미안해. 괜찮아. 저는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여전히 사랑해. 우리는 성남을 지나 서울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가장 부유한 동네, 거대한 저택들, 높은 담장들, 철문이 열렸습니다. 긴 진입로, 나무들, 분수, 그리고 거대한 저택, 300평 이상, 현대적 디자인, 유리와 강철, 여기가 우리 집.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거짓말해서. 거짓말한 게 아니야. 그냥 다 말하지 않은 것뿐. 화났어? 아니.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널 사랑하는 건 내가 누구여서가 아니야. 내 아버지가 누구여서가 아니고. 준호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노숙자 옷이 아니었습니다. 캐시미어 스웨터, 명품 청바지, 롤렉스 시계. 민지 씨, 어서 오세요. 그가 저를 안았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택 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거대한 거실, 6m 높이 천장, 바닥부터 천장까지 유리창, 한강 전망, 남산타워, 현대 미술품들. 와, 계단에서 한 여성이 내려왔습니다. 50대, 우아한 샤넬 드레스, 진주 목걸이, 완벽한 헤어스타일. 박연희, 준호의 어머니. 박연희가 저를 봤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제 저렴한 원피스, 낡은 구두, 소박한 외모,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그래, 민지 씨로군요. 네, 어머님.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는 악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돌아서서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녁 준비됐어요. 식당 테이블은 20명이 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4명뿐. 강 회장이 상석, 박연희가 오른쪽, 준호와 저는 맞은편.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박연희가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민지 씨, 부모님은 무슨 일 하세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요. 어머니는 대형마트에서 일하세요. 그렇군요. 학교는 서울대요. 컴퓨터공학과. 박연희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서울대? 정말요? 네, 어머님. 그런데 청소 일을 한다고요? 차갑게 말했습니다. 졸업할 때 불경기였어요. 테크 기업 대량 해고. 일자리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박연희가 코웃음 쳤습니다. 참 안 됐네요. 어머니, 강 회장이 경고했습니다. 뭐, 그냥 질문하는 것 뿐이잖아요. 민지 씨, 학자금 대출이 얼마나 되죠?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적절한 질문이잖아. 1억 2,700만 원입니다. 저는 정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 박연희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상당한 빚이네요. 갚아가고 있습니다. 시급 1만 8천 원으로. 그럼 얼마나 걸리죠? 20년? 그만해요, 연희 씨. 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가 제 목숨을 구했어요. 2번이나. 이분은 새끼손가락만으로도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더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통장 잔액 따위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박연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준호가 저를 정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괜찮아. 괜찮지 않아. 그렇게 말할 권리가 없어. 준호야. 저는 그의 얼굴을 잡았습니다. 엄마 생각은 신경 안 써. 중요한 건 너야.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사랑해. 나도 사랑해. 엄마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 너랑 같이 있고 싶어. 영원히.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우리는 키스했습니다. 그날 밤 준호가 저를 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내일 봐. 응. 사랑해, 민지야. 나도 사랑해.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제 낡은 원룸.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10년 후 저는 한빛 테크놀로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청소 직원 입구가 아니었습니다. 정문으로. 청소복이 아니었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수석 AI 연구원 김민지 박사, 강태준 회장이 직접 저를 고용했습니다. 제 학자금 대출 전액을 갚아줬습니다. 서울대 박사과정에 등록시켜줬습니다. 연구부서 자리를 줬습니다. 연봉 1억 8천만 원. 제가 강 회장의 목숨을 구한 지 1년 후 준호와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아름다웠습니다. 강씨 저택에서 500명의 하객, 강 회장이 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피로연에서 강 회장이 발표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결혼식만 축하하는 게 아닙니다. 5만 원 재단 설립을 발표합니다. 박수. 민지가 제 목숨을 구하기 위해 준 5만 원의 이름을 따서 이 재단은 빚에 허덕이는 학생들을 돕습니다. 민지처럼 학자금 대출을 갚아주고 장학금을 주고 2번째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김민지가 재단 이사로 일합니다. 2개월 후 저는 KBS 구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인터뷰. 민지 씨, 당신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재벌 회장의 목숨을 3번이나 구한 청소부. 이제는 그의 며느리. 재단을 운영하고 연구원으로 일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으세요? 저는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저는 5만 원을 줬어요.
제 마지막 5만 원.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분을 구하려고 그분이 재벌이라는 걸 몰랐어요. 제 남자친구 아버지라는 것도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것도 그냥 옳은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기억했으면 해요. 옳은 일을 하세요. 어려워도 대가를 치러야 해도 작은 선택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6개월 후 저는 TED 코리아 무대에 섰습니다. 빨간 원, 밝은 조명, 1000명이 지켜보는 중 제 이름은 김민지입니다. 2년 전 저는 청소 알바로 1억 2,700만 원 빚에 허덕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5만 원이 어떻게 제 인생 전체를 바꿨는지 말하려 합니다. 강연은 바이럴 됐습니다. 1,500만 조회수, 2-6 완전한 순환. 결혼 1년 후 저는 한빛테크놀로지 뒷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이제 명판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민지가 마지막 5만 원을 낯선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데 썼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작은 선행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2년 후 저는 우리 새집 아기 방에 서 있었습니다. 딸을 안고 은혜, 할아버지가 오늘 오신대. 저는 속삭였습니다. 너를 보고 싶어 하셔. 그리고 언젠가 엄마가 어떻게 5만 원으로 이 가족 전체를 만들었는지 얘기해 줄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강태준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이제 70세, 한빛테크놀로지에서 은퇴, 건강함, 행복함, 우리 손녀가 어디 있지? 와서 만나보세요, 아버님. 그가 은혜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완벽해. 엄마를 닮아서 매주 일요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강태준과 박연희, 준호와 저, 아기 은혜, 큰 식탁 주위에 박연희는 이제 저를 딸처럼 대했습니다. 민지야, 미안해. 처음 만났을 때 그렇게 대해서 괜찮아요, 어머님. 이해해요. 아니야.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통장 잔액으로 판단했어. 인격 대신에 용서해줘서 고마워. 5만 원 재단은 1만 명 이상의 학생, 학자금 대출을 갚아줬습니다. 수많은 인생을 바꿨습니다. 매일 편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숨 쉴 수 있어요. 드디어 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지 3년 후 저는 제 AI 스타트업을 시작했습니다. 한빛테크놀로지에서 배운 모든 것을 사용해서 시리즈 A 펀딩 150억 원, 직원 20명 고용, 재단의 도움을 받은 여러 사람 포함 4년 후 저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환자가 아니라 헌혈 기증자로 AB형 RH-는 정말 희귀해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정기적으로 헌혈해 주셔서 감사해요. 누군가 저를 위해 그랬던 적이 있어요. 사실 제 인생을 바꾼 분을 구하기 위해 헌혈했어요. 이게 제가 은혜를 갚는 방법이에요. 10년 후 제 AI 스타트업이 상장됐습니다. 기업 가치 2조 원. 저도 이제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억했습니다. 저는 서울대에 전액 장학금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김민지 장학금,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컴퓨터공학 전공, 전액 등록금, 전액 생활비, 빚 없음, 매년 100명. 진짜 선물은 모든 것을 잃을 때 친절하기로 선택한 것. 때로는 가장 작은 선행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을 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 메시지가 필요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